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1학년 이영익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오지원 교수님의 이 올가노제네시스, 인체 발생학 서론, 일반적인 개념, 그리고 태아까지 해서 제가 공부하는 것을 오지원 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이 기회를 바탕으로 어, 지원스 엠브라이올로지 챗 GPT를 활용해서 제가 궁금한 것들을 공부하는 중간중간에 검색해보고 좀챗 GPT 활용해서 공부하는 것을 녹화해서 이제 올릴 예정입니다. 우선 먼저 이 인체 발생학 서론 부분을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난자와 정자가 만나고 자이고트가 된 이후에 셀의 디비전이 발생하는데, 이때의 분할을 왜 클리비지라고 지칭하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마이토시스 같은 체세포 분열은 세포 수가 증가하고 오히려 세포 크기가 유지되는 반면에, 클리베이지 이 분할의 과정을 겪게 되면 전체적인 크기는 유지되면서 이 세포 수가 증가하고 각각 하나하나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거를, 그래서 클리베이지라고 이제 다른 세포 분열과는 다르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음. 일반적인 세포 분열이 아닌 클리베이지 과정을 겪는 이유가 궁금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배아는 빠르게 성장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 G1, G2기의 성장의 시간을 단축하고 이제 S기와 M기만 반복해서 클리베이지만 일어난다고 나오네요. 음, 이해를 완료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오지원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한번 훑은 적이 있어서 빠르게 좀 넘어가면서 평소에 공부하면서 좀 궁금했던 부분을 물어보는 방향으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음,
일단 엔자임이 이제 콘클린이 사용한 옐로우 피그멘트 방법 이후의 리니지 트레이싱의 방법인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염색약을 사용하면 세포에 톡식한 영향, 즉 이 세포의 분열 자체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되는데 끼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어서 엔자임을 이용하는 방법이 그 다음으로 개발이 된 것 같은데, 그 엔자임 이후에 이제 썰스턴이 그 예쁜 꼬마 선충을 이용해서 연구를 진행을 한 점을 보면 엔자임에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공부하면서 좀 궁금했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음, 일단 엔자임을 통해서 표지를 정확히 할 수 없는 세포들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엔자임도 이제 독성이 제가 생각하기에 염색약을 사용했을 때보다는 덜하지만 좀 세포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세포 사이클을 지연하거나 어포프토시스를 유도를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음,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인체 발생학 서론은 크게 궁금한 것들이 많지는 않아서 올가노제네시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미 이제 수업을 하신 부분이나 이런 그 강의록은 이미 정리해서 올려주시고, 제가 그걸 이미 여러 번 다 회독을 하면서 궁금한 점들을 이미 많이 해결한 상태여서 어, 지금 이 공부의 후반에는 저희 2학번 동기분들이 만들어준 학생 출제 문제를 바탕으로 조금 문제를 풀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걸 또 이 챗GPT가 해결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공부를 좀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아, 제가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요. 눈이 이제 눈의 가장 눈이 발생하기 전 언제 가장 먼저 등장하나요? 제가 알기로 네. 음, 맞아. 옵틱스 베시클이 나오고 렌즈 플라코드가 나오고 옵틱 컵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렌즈 베시클이 나오고, 음, 옵틱 베시클이 처음부터 두 개로 분화하나요? 제가 공부했었던 내용도 이랬었던 것 같습니다. 옵틱 베시클은 처음에 전내에서 이제 하나로 나오고 좌우로 나뉘면서 두 개가 형성이 된다. 음, 아, 단한증, 그쵸? 그래서 단한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여기 나오다시피 전뇌 분할 실패 때문에 이제 눈이 원래는 두 개로 이제 나와야 되는데 하나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음,
그래서 SHH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좌우 분화 신호 실패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음, 세포 분화 방향 발생에서 가장 중요한 유전자네요. 제가 알기로 안면은 퍼린지얼이랑 관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지증도 여기서 나오네요. 손가락 배열 오류가 SHH 유전자 돌연변이로 일어날 수 있구나. 손가락 배열 오류 손가락 배열 오류가 일어나는 이유를 좀 지금 큰 흐름에선 별로 관련이 없긴 한데 궁금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X 형성 과정의 오류 anterior posterior axis 앞뒤 엄지 새끼손가락 그러면 되게 신기하네요. 되게 신기한 병을 지금 저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럼 CPA 형성이 거꾸로 되면 엄지손가락 위치에 새끼손가락이 오는 건가? posteriorization 후방화. 이거는 되게 신기하네요. SHH 그레디언트가 배열이 되어야 하는데 GPA에서만 나오는데 엔티리어 쪽으로 옮겨지면 엄지 쪽에서도 SHH가 나오면서 양쪽이 다 포스티리얼하다는 것 때문에 손가락이 거꾸로 생기고 손가락이 거꾸로 생기고 이게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라 대칭 구조로 중복된다고 하네요. 그럼 새끼손가락이 거의 두 개인 느낌으로 되게 신기한 병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렌즈핏 이후에 나서핏 이후에 upper limbered, lower limbered 나오고 AIS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문제 출제 관여 부분이 여기 오르가노제네시스 일부분이어서 제가 좀 읽어보다가 좀 그나마 좀 재밌어 보이는 부분이 이제 AIS 부분이었어서 저도 AIS 관련 문제를 출제를 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문제를 출제하면서 조금 궁금했었던 거를 다시 한 번 더 재차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생식기가 발현은 되는데 정도에 따라 발생은 하는데 발현은 되는 데는 좀 틀린 말인 것 같네요. 발생은 하는데 병의 심각한 정도에 따라 그래서 하강을 못하고 몸속에 있다고 봐도 되나? 것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맞네요.
맞아요. 제가 문제 관련됐던 부분이 이제 CAS랑 PAS 관련 부분이었는데 이게 논문을 제가 좀 많이 찾아보고 공부를 해봤었는데 문제를 조금이라도 어렵게 이제 논문을 사용해서 내면 학우분들이 아예 감을 못 잡고 오히려 학우분들의 교육에 공부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어쨌든 수업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이제 AIS의 여러 발현과 관련해서 비교적 그다지 어렵게 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부분을 제가 되게 유심히 봤었던 것 같아요. 이 사실 AIS라는 병 자체가 Y 염색체는 있는데 이 Y 염색체를 이제 반응할 수 있는 리셉터가 없어가지고 이제 유전자는 남성인데 발현은 그러니까 평상시 내가 이제 사춘기가 될 때까지는 여성으로서 이제 살다가 어, 어느 순간 내가 생리도 못하고 어떤 여성으로서의 생식 활동을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AIS 검진을 받기 위해서 병원으로 다 그 좀 가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맞아요. 이때도 되게 신기했던 게 우선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쭉 생식기 자체는 여성의 생식기를 달고 사는데 사실 그게 알고 보니까 남성의 생식기도 발현이 됐는데 그게 이제 것에서 이제 하강을 하지 못하고 몸속에 좀 있는 게 되게 신기해서 저도 이거 관련된 문제를 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포딩 부분 나오고 사실 포딩 부분은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세팔로 카우더 포딩 즉 이제 머리 꼬리 쪽 접힘과 이제 레터럴 폴딩 좌우 폴딩이 사실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하나의 이제 뭐 세지탈 플레인이나 트랜스버스 플레인을 본다면 좀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감이 좀 잡히지만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걸 이제 머릿속으로 좀 상상을 해보면 되게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네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하신 내용 자체도 교수님 뇌피셜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좀 더 밝혀진 게 없는지. 독강 내용물이 외부로 유출된 선조성 기형 abdominal wall defects 벽의 중정중선이 이용하면 배꼽 탈장 및 것이 복귀를 실패해서 음, 스피나 비피디아도 되게 유명한 병이죠. 척추관림증.
주신경의 뒤쪽에서 신경관이 뉴럴 튜브가 완전히 배치되지 않아서 등 쪽으로 탈출하거나 노출되는 신경관이 형성이 될 때 엑토더임에서 뉴럴 플레이드 그루브 뉴럴 튜브 폐쇄가 안 돼. 폐쇄가 안 됨으로써 신경관 결손이 발생한다. 주관림증. 그쵸. 카우더 폐쇄 실패죠. 끝쪽.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Organ development, GI tract, respiratory development, esophagus, pharyngeal arc. 태아까지 다 봤습니다. 네, 이 부분은 시험 준비를 하면서 사실 오지원 교수님 강의를 다 들어서 크게 더 궁금한 점은 없고 오히려 저희 동기 학우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냈던 문제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좀 깊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미 공부를 완료한 부분을 넘어가고 33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일단 pulmonary surfactant겠죠. 답은 3번인 것 같은데 갑자기 궁금한 점이 pulmonary surfactant가 previable fetus한테서 나타날 수 없는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ype 2 alveolar cells. previable fetus가 임신 23주 미만의 태아고 surfactant 생성은 거의 없습니다. surfactant 생성이 16부터 25주 소량 있고 24주부터 거의 많다고 하네요. 유의미한 건 24주부터.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번인 것 같고 다음 35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B는 뇌주의성과 기술이다. RNA 디스커버.
상당히 어려운 문제네요.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을 좀 가르쳐 달라고 ChatGPT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리는 HSPSC의 다분화 능력. 이 부분을 좀 읽어야겠네요. 읽으면서 레리 실험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cRNA sequence. 좀 어렵네요, 되게 내용이. 그래서 문제를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이 문제는 답을 제가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해설지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그 가장 핵심은
랠리 자체가 뉴트로필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리니지 트레이싱 방법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해설지만으로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서 GPT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트로필이 수명이 짧고 이 부분은 이제 면역학 수업을 들을 때 배워서 이 부분은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일정 부분 리니지 트레이싱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마 그래서 문제에서 준 게 이 리니지 트레이싱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적일 수 있다를 문제로 낸 것 같네요. 뉴트로필 이 부분의 문제는 너무 지엽적이게 제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추후에 공부하면서 더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수업 내용이랑 좀 관련 있는 좀 더 관련이 깊은 학생 출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질문을 하는 게 훨씬 더 제가 이해하는데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포딩과 이제 포딩이 이제 세지털 뷰와 트랜스퍼스 뷰를 보게 되는데 엠브라이오를 상상해 봤을 때 레터럴 폴딩이 레터럴 폴딩이 트랜스퍼스죠, 그쵸? 제 기억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배아가 인간과 이제 이 플레인 자체의 개념이 살짝 다르기 때문에 누워 있죠, 배아는. 그래서 뭐 트랜스퍼스 플레인까지는 좀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크래니오 코더 폴딩이 이제 세지털이라는 게 크래니오 코더 세지터 조금 오래 걸리네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이 부분을 다시 복사해서 인터넷 문제인 것 같아서 아니네요. 됐네요. 그림으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림도 잘 표현이 되네요.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되게 오래 걸리네요. 저는 그럼 그림이 나올 때까지 좀 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2, D2 A2부터 D2는 크라니어 코더 폴드니까 세지터 뷰가 맞고 1번 맞고 2번 맞고 3번이 답이네요. 아 3번 답 아니구나. 아 그쵸, 성의가 다르게라고 했으니까 가로 길이가 짧고 앞뒤가 길이가 긴 3번 맞네요. 4번도 맞죠. 이 과정은 제가 알기로 발생 4주차인데 아니죠. 그쵸? 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정확한 주수를 알기 위해서 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한테. 그림이 나왔는데 아, 제가 생각한 것만큼 그림이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봤어야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카디오 코더 폴딩이 이제 도움이 되는지, 크라니오 코더 폴딩이 왜 세지터 플레인으로 봐야 되는지 그거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원했던 건데 그러진 않았고, 어쨌든 그림 자체가 여러 올건들이 어디서 지금 발생을 이제 시작을 하는지를 좀 담아낸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림으로 보는 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림을 그리는데 챗GPT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네요. 자, 제가 기억하기로 4주 차였던 것 같은데 3주 말에서 4주 초네요. 그리고 엠브라이오를 페털로 제가 알기로 이것도 8주차 정도까지를 엠브라이오로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8주차 맞네요. 페털 피리어드부터는 이미 기관들의 대부분 형성이 다 완료가 됐고 성장을 하기 때문에 태아기, 그래서 인간과 맞네요.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네요. 이 페탈 태아 때부터 이제 9주차부터 인간과 비슷한 모든 장기들이 발생은 했고 그때부터 이제 성장이 더 주가 되는, 그렇죠.
발생할 건 다 발생하고. 그래서 그때부터를 페탈, 태약이라고 부르는 것 같네요. 태아도 여러 분기로 나누나 보네요. 태아 각 분기, 태아기의 각 분기. 태아기의 각 분기는 어떻게 나누는지. 각각의 성장 특징도 좀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형태의 왕성 그리고 생식기 분화 시작을 9주부터 12주, 13주부터 26주는 성장 가속이 되는 시간, 기관의 구조적인 완성. 제1기 때 음, 1기 때는 대부분의 장기 구조가 형성 완료되는 시기이고 2기 때는 신장과 체중이 급격히 증가. 제가 알기로 이제 variable fetal 때 급격히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viable부터 24주. 이거랑 되게 겹쳐 있네요. pre-viable이랑 viable 기준이랑은 다른 주 기준인가 봐요. 1기, 2기, 3기는. 음, viable, pre-viable. 그렇네요. viable, pre-viable는 애초에 태아가 자궁 밖에 생존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서 pulmonary surfactant 같은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viability는 이제 발생학에서 쓰는 용어보다는 생리학 쪽에서 좀 더 많이 쓰는 기준인가 보네요. 오케이, 이해를 좀 완료한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sophagus 그 GI 트랙과 이제 호흡기가 같이 성장하는 거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호흡기와 GI 트랙. 풀것을 해서 풀것으로부터 공통조성 구조에서 분화하고
해부학적으로 하나의 관처럼 초기에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에 대한 문제를 지금 낸 거죠. 문제인 거죠, 이게. 여기도 심장 발생과 비슷하게 septum이 발생하면서 분리가 되네요. 인간의 몸속에서 인간의 신체에 대해서 이처럼 같이 발생하는 예시들이 뭐가 있어? 같은 배합층에서 유래하거나 같은 원시 구조에서 함께 발생하고, 이게 다른 이야기일까요? 같은 원시 구조에서 함께 발생, 같은 배합층에서 유래. 일단 호흡기와 소화기계, 제가 방금 물어본 부분이죠. 그다음에 비뇨기계와 생식기계, 심장, 이게 대부분 하나의 발생에서 그래서 이상이 일어나면 같이 성장하는 것들은 대부분 발생 이상이 발생하네요.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문제를 좀 보면 음, 위장기에 공기 음영이 보인다. 위장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음, 비위관 삽입 시 코일, 비위관 삽입 시 코일 형성.
신생아에게 비위관 사입 시 호일이 형성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코일이 형성되었다는 게 식도 폐쇄. 식도가 위와 연결되지 않고 중간에서 막혀 있는 기형이네요. 식도 폐쇄. 그럼 일단 이 중에서 C는 아니네요. C는 아니고 복부에 복부 X선에서 위 장에 공기 음영이 보인다는 게 위장관으로 그러면 공기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니까? 음. 복부 X선에서 위장에 공기 음영이 보인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임상이랑 되게 관련이 많아서 재밌네요. 한번 이미지를 직접 보여주면서 물어볼 수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음...
위에 공기 음영이 장에 위 장에 공기 음영이 보이기 위해서는 폐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네. 그래서 A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BD가 안 된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되게 재미있네요. 임성이랑 관련이 있으니. 데스토 TF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식도 폐쇄와 함께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기형 조합이라고 하네요. 트라케오시오 소파지오 septum. 아까 앞에서 봤던 내용이죠. 이해를 완료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어떤 이유로 좀 발생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침에 관련돼서 증상이 많이 발생하네요. 동상부식도 폐쇄, 흡인성 염증, 디스털 TF, 위팽창 등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공부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저도 이후에 지금 다음 날이 시험이어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많아서 어쨌든 이번 과제를 계기로 평상시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을 챗GPT한테 물어보면서 공부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유료 버전을 통해서 이미 교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어떤 G1's Embryology처럼 어떤 한 채팅 공간 내에서 계속 물어보는 건 처음인데요. 확실히 이런 채팅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질문이 쌓이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의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답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조금 더 제 공부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의 과제는 여기까지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